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두둔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군주도하에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자기들이 극심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자기들도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일본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우 단체에서나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극우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계의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제국주의 본성은 어디 안 갔는지 전범국 주제에 핵을 갖겠다는 망언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과거를 봤을 때 일본이 핵을 갖겠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넘어선 파장과 충격을 영내에 일으키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거에 일본은 선전포고 없는 야비한 전쟁을 치르기로 유명한 국가였고 1964년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비핵 3원칙을 제창하면서 핵물질을 군사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천명했으면서 몰래 서독의 공동핵 개발을 제안한 것만 봐도 일본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편 일본에서 핵무장 얘기가 나오자 특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일례로 최근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리핑양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과대 선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영내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일이라며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 내에서 나오는 핵무장 얘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미국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선택지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시기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일본은 당장 내일 핵무장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협박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중국 일각에서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얘기가 나오기 전 일본은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군대도 소유할 수 없는 전쟁 범죄국인데 미국이 정말 막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일본의 핵 개발을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일 동맹은 두터운 관계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해왔고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이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미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미군이 대만 관련 자위대에 제안한 극비 작전 계획을 유출시켰습니다. 대만을 대비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전 계획 초안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절정으로 임박했을 때 미국 해병대가 자위대의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지역에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 내용을 교도통신을 통해 유출시킨 것입니다. 즉 핵무장을 용인받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일본은 여러모로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말로 한국이 머지않아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NN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한 긴급 대비태세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해졌고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스탠스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경책을 택하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로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한 외교 소식통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의 침묵은 미국이 안보를 방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뭔가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겨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복합 활용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체계 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애초에 마하우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현존하는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탐지 및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상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에서 동북아의 비대칭 전력 균형을 맞추고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카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책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내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 내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계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교수의 기고문이 미국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입증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해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해구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핵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해구산에 들어갔는데 핵공격을 받아야 해구산이 발동되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구산이 발동할 때 이미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일대는 방사능으로 인해 수년 동안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바로 해구산이 발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간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만을 믿고 핵무장을 하지 않았는데 한국만 핵 맞고 끝나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유로마이단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 그리고 과거 우크라이나가 소련 해체 당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핵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는 미국이 핵공격으로 이미 불구가 된 한국을 위해 과연 뉴욕을 포기하고 보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해구산은 피동적이며 의존적이고 발동된 전례가 없어 유효한 개념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프랑스는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미국의 해구산에 의문을 던지며 자체 핵무장을 하였죠.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 전면전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와 공포의 균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한국은 높은 수준의 다양한 투발 수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에 성공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에 선제적으로 핵을 발사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은을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들로부터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